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군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군의 정의와 군의 간단한 예들을 몇 가지 봤어요. 그럼 먼저 군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군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일단 G는 어떤 집합이었어요. 집합 스타는 G 위에 2학년산. 이러한 집합 G 위에 2학년산 스타가 주어졌을 때, 자, 여기서 2학년산이라는 거는 스타가 G 위에 2학년산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G에 임의의 두 원소 A와 B가 있으면 A 스타 B가 다시 G에 들어갈 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스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학년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G 위에 스타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군이라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였죠. 첫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세 개의 원소를 연산을 두 번 시행을 할 때, 즉 A 스타 B 스타 C, 자 이렇게 세 개의 연소를 계속 두 번 연산을 할 때 앞에 거 A와 B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C를 연산한 거나 B와 C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A를 연산한 결과가 같다. 이것이 뭐라겠냐면 결합적이다라는 거였죠. 자, 일단 이러한 거를 만족을 해야 돼. 결합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즉 항등원이라는 거를 우리는 보통 뭐로 쓰냐면 2로 써요. 이러한 이 항등원 2가 어떤 거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A 스타 2를 한 것이 그냥 A가 되는 거 또는 2 스타 A가 2가 되는 거. 여기서 A는 어떤 하나의 원소 A가 아니라 G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을 하는 원소를 우리는 항등원이라 하는데 이 항등원을 스타가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항등원은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 집합 G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 G의 모든 원소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적당한 원소 A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A 인버스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거냐면 A와 A의 인버스를 연산을 하면 뭐가 되는? 항등원 2가 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는 그러한 원소 A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A 인버스도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다시 그 집합 G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이러한 스타가 주어져 있는 집합 G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게 집합 군의 정의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집합과 2학년산에 대해서 확인했고 또 이러한 세 가지 성질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집합과 2학년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군의 기본적인 성질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 교재는 4.15 정리일 거예요. 자, 군지는 소거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거법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2학년 과정 전에 많이 배웠던 말들이에요.
즉 다시 한번 보면 소거법칙이라는 거는 G의 원소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 즉 C 곱하기 A와 C 스타 A와 C 스타 B가 같으면, 즉 양변에 C를 소거했을 때 A와 B가 같다. C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소거 법칙. 밑에 거는 우리가 C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소거 법칙. 즉 C를 소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소거 법칙이라고 해요. 즉 군 G는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뭐 증명은 책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증명 스케치만 해보죠. 증명 스케치만 할 거예요. 뭐 정확한 증명은 아니고 증명 스케치. 자, 좌소거 법칙만 보죠. 우소거 법칙은 좌소거 법칙 증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C하고 A하고 연산한 거하고 C와 B를 연산한 것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C가 어디의 원소냐면은 G의 원소이죠. C가 G의 원소고 G가 군이니까 G의 모든 원소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냐면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뭐를 C의 여건을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을 하죠. 이렇게. 네.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를 쳐줘야 되냐면 가로를 쳐줘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요 C 스타 A의 C 인버스를 연산한 거니까. 그런데 군 G는 뭐를 만족하냐면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럼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이상 우리는 굳이 뭐를 가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지울게요. 가로를. 그러면 C 인버스하고 C를 연산하면 항등원 2가 되죠. E 스타 A, E 스타 B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등원이라는 건 뭐냐면 연산을 하나 말한 거니까 왼쪽은 A가 될 거고 오른쪽은 B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구는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소거 법칙이라는 거는 소거법칙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16 정리를 보죠. 4.16 정리는 뭐냐면 G가 군이면, G가 스타에 대한 군이면 임의의 A, B, G의 원소 A, B에 대해서 이러한 1차 방정식 AX는 B 또는 Y 스타 A는 B 이러한 1차 방정식은 G 안에서 유일한 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유일한 근을 갖는다라는 거 하나 증명해야 되고, 근을 갖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유일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도 이 책에는 증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즉, 요 1차 방정식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y를 구하는 거고. 그럼 x를 얘하고 요 a 스타 x란 b라는 거하고 y 스타 a는 b라는 거는 a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거 차이뿐이에요. 이거를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한번 하죠. 그러면 얘는 a가 g의 원소이니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a의 스타에 대한 여건을 하나 갖고 있죠. 양변에 A의 스타에 대한 여건을 곱해줘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X만 남겠죠? A 인버스하고 A를 연산하면 뭐가 되니까?
항등원 2가 되니까. 그러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A 인버스 스타 B라고 하는 게 돼요. 그리고 A 인버스는 G의 원소, 그렇죠? 왜냐하면 G가 군이니까. B도 G의 원소, 스타가 G의 이항연산이니까 G의 원소와 G의 원소를 연산해도 G의 원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도 G 안에 든다, G 안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가 갖는 걸 이러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했고, 자, 그러면 유일하다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해요? 유일하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근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결국은 그 근이 같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즉, x도 근이고 x 프라임도 근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뭐를 보이면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x와 x 프라임이 같더라라는 걸 보이면 돼. 자, 이거는 뭘로 가지고 하면 돼요? 자, x와 x 프라임이 a 스타 x는 p의 근이니까 a 스타 x와 x도 p이고 a 스타 x 프라임도 p예요. 즉 a 스타 x와 a 스타 x 프라임이 같으니까 뭐를 만족해? 소거 법칙을 만족을 하죠. 소거 법칙 만족하니까 x와 x 프라임이 같죠. 그래서 유일성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어떻게 증명하는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증명을 여러분이 따라서 써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4.17의 정리. 자, 군 G 스타의 항등원은 유일하며 A의 모든 원소, G의 모든 원소는 유일한 여건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자, 군이 G 스타가 군이니까 항등원이나 여건은 항상 존재해요. 항등원, 여건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G가 군이라는 사실만으로 존재성을 벌써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항등원만 유일하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에서도 뭐 유일하게 존재한다 뭐 그런 말을 안 썼어. 그냥 유일하다라는 것만 한 거예요. 즉 G가 군이기 때문에 항등원과 여건은 바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성은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보이면 되냐면 유일성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유일성도 마찬가지로 군의 아까 1차 방정식 해에 유일성 증명하듯이 하면 돼요. 또는 그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또는 그렇죠? 뭐를 어떻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같은 걸 보이면 돼. 자, 항등원만 보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죠. 자, 2하고 2 프라임이 G의 항등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항등원이라고 가정을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2 프라임은 자 2가 뭐냐면 항등원이니까 2와 2 프라임은 연산하면 당연히 2 프라임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요 등호의 성질은 뭐냐면 2가 항등원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한 거예요. 2가 항등원이라는 거. 근데 2 프라임이 항등원이니까 2 프라임이 항등원이니까 2하고 2 프라임을 연산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등식에서는 2 프라임이 항등원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 프라임과 2가 같더라는 얘기.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건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건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할까요? 자, 여건의 유일성도 마찬가지야. A 프라임과 A2 프라임이
A의 여권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A'과 A2'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이면 되나? 자, A'이 A의 여권이니까 A'과 A를 연산하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항등원이 돼야 되죠. 또 A2'도 뭐니까 A의 여권이니까 A2'과 A를 연산한 것도 어떻게 되냐면 항등원 2가 돼야 돼요. 자, A' 스타 A와 A2' 스타 A가 같으니까 9는 뭐를 만족한다? 소거법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A 지워지는 거죠? A 소거보 되는 거예요. 즉 A'과 A2'이 같더란 얘기야. 즉 A의 여권은 군이니까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게 몇 개 존재하냐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학에서는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 뭐를 붙여줄 수 있냐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A의 여권을 우리는 뭐로 표현해? A의 인버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근데 만약에 여권이 여기 여기라고 썼네. 여권이 만약에 여러 개이면 A'이라고만 쓰면 어떻게 돼? A의 여권의 개수가 만약에 2개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2개 모두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냥 A 인버스라고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도 A의 여권이고 A2'도 여권인데 둘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럼 누구는 얘를 A 인버스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얘를 A 인버스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놔두면 헷갈리는 거지.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쓴 A 인버스는 A'이다. 네가 쓴 A 인버스는 A2'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되게 귀찮죠. 그러면 헷갈리고 그런 헷갈리는 건 수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A의 여권을 A의 인버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표기를 하려면 A의 여권이 몇 개 해야 된다?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누가 봐도 얘는 A의 여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2의 덧셈에 대한 여권은 뭐예요? 2의 덧셈에 대한 여권. 덧셈에 대한 여권. 요거는 마이너스 2죠. 즉 우리가 걔를 어떻게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의 덧셈에 대한 2의 인버스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의 곱셈에 대한 요거는 뭐예요?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2분의 1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뭐가 되냐면 2의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의 인버스라고 얘기를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2의 인버스라고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때 2의 인버스는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 그런데 이제서야 2의 인버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학교 와서 2의 인버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2의 인버스가 2분의 1일 때는 연산이 곱셈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2의 인버스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이 있었을 때는 얘는 덧셈에 대한 거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와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의 인버스, A의 인버스라는 말을 꺼낸 거라고. 그래서 2의 덧셈에 대한 여권, 곱셈에 대한 여권, 즉 연산이 바뀌면 인버스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A의 인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다시 가면 덧셈일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쓰지 2의 인버스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G가 군이면 A의 스타에 대한 여건이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통상적으로 A의 여건을 A의 인버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군의 이 기본 성질을 들어가기 전에 리뷰를 할 때 군의 정의를 하면서 A의 인버스라고 썼듯이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A의 여건을 A 인버스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덧셈인 연산의 모양이 덧셈인 경우, 연산의 모양이 덧셈인 경우, 즉 예를 들면 뭐 수의 덧셈, 함수의 덧셈, 행렬의 덧셈 또는 벡터의 덧셈. 자, 이런 애들은 이러한 연산의 모양이 덧셈에 대한 여건은 우리가 A의 인버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이너스 A라고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왜 A 인버스라는 기호를 도입을 해놓고 또 왜 덧셈일 때는 헷갈리게 마이너스 A라고 표시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에 대한 여건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A의 인버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덧셈을 때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모든 수학자들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여건은 우리가 A의 인버스라고 표현 안 하고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을 해요. 그 대신 이제 그 외에 덧셈 연산 이외의 모든 이항연산, 예를 들면 곱셈이라든가 또는 함수의 합성연산, 그 이외의 일반적인 모든 이항연산에 대해서는 다 여건을 뭐로 표현하냐면 A의 인버스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의 덧셈에 대한 우리가 여건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표현할 때는 이제는 2분의 1이 아니라 2의 인버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곱셈에 대한 덜 헷갈리고 덜 불편한 건데 덧셈에 대해서는 2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이제 마이너스 2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조금 2의 인버스 표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기에 가서 이제 환이라고 하는 대수적 구조를 배우는데 그 환은 곱셈 연산과 덧셈 연산을 가지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그러면 똑같은 집합에 덧셈 연산도 들어가 있고 곱셈도 연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따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곱셈에 대한 여건과 덧셈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여건은 지금과 같이 2의 인버스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의 여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2만 보고 얘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구나. 곱셈에 대한 여건 2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하기만 하면은 누가 말 안 해줘도 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구나.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얘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구나 라고 한눈에 이렇게 보기 위해서 기호를 좀 여러 개 도입을 한 것 뿐이야. 자, 그래서 행렬도 마찬가지죠. 행렬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하고 곱셈에 대한 여건은 A의 인버스랑 표현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18 정리를 보죠. 자, G가 군이면 임의의 G의 원소 A, B에 대해서 A 스타 B의 인버스는 B의 인버스 연산 A 인버스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즉 A 스타 B, 즉 A와 B를 연산한 거에 스타에 대한 여건은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건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건은 뭐라고 했냐면 그 원소의 위에 인버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인버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등식을 증명해야 돼. 이 등식을 증명하는데, 이 A 스타 B의 인버스가 B 스타 A의 인버스다 임을 보여라 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런 방법을 증명하면 안 돼. 얘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A 스타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A 스타 A 인버스가 된다라고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거를 증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 했냐면 그 2학년 때 배우는 선형대 수학에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역행렬. A와 B가 가역행렬이면 A 곱하기 B도 가역행렬이다. 즉 가역행렬의 정의가 뭐였냐면 역행렬을 갖는 행렬을 가역행렬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죠. 자, 즉 요거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A 스타 B의 스타에 대한 요거는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이다. 그러면 요번의 성질을 만족하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A 스타 B하고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 스타를 연산했을 때 뭐가 돼야 돼? 항등원이 되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A 스타 B와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 얘를 연산을 해보죠. 그 연산을 해서 뭐가 나오면 돼? 항등원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G가 9이니까 뭐를 만족하냐면 결합법칙이 만족해요. 즉 뭐가 필요 없어요? 가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이렇게 써도 돼요. G가 9이니까 가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로 다 없애도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A 스타 B를 먼저 연산하나 B 스타 B 인버스를 연산하나 똑같은 거니까 B하고 B 스타를 연산하면 뭐가 됐었어요? 항등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B 인버스가 뭐니까? 스타에 대한 여건이니까. 그리고 항등원은 뭐 하나마나 연산하는 거 뭐냐? A와 E를 연산하면 A죠? 그러니까 A 스타 A의 인버스. 자, 그러니까 뭐예요? 2가 되더라. 자, A 스타 B라는 G의 원소에다가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 항등원이 됐어. 그러면 또 뭐도 해야 돼?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 하고 A 스타 B 얘도 연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앞에 있는 것처럼 좌변에 좌측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얘도 하면은 얘도 항등원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즉 얘네들이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에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연산했더니 뭐가 돼서 상등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즉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가 뭐란 얘기예요? A 스타 B의 역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스타에 대한이는 뺐어요. 말은 A 스타 B의 역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역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 원래의 원소에다가 인버스를 붙여주기로 했죠. 그렇죠? 그 역원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얘를 가지고 막 어떻게 조작을 해서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A 스타 B의 스타에 대한 역원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B 인버스 스타 A 인버스인 걸 보여야 되니까 역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여건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걔에다가 왼쪽에 곱하거나 오른쪽에 연산했을 때 곱한다는 말이 아니라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 되기만 하면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아까와 같이 A 스타 B라는 거에다가 오른쪽에 B 인버스 A 인버스를 연산했더니 항등원이 되고 왼쪽에 B 인버스 A 인버스를 연산했더니 항등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B 인버스 A 인버스가 A 스타 B의 여건이구나. 그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등식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군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다시 한번 보면, 군지는 소거 법칙을 만족한다. 소거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 알죠? 다음에 군지 안에 1차 방정식 A 스타 X는 B, Y 스타 A는 B는 G 안에서 유일한 근을 갖는다라는 거였고 또 군지의 항등원과 여건은 존재하는데 몇 개 존재하냐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였고 G가 군이면 A 스타 B의 스타에 대한 여건은 B의 인버스 연산 A의 인버스이다라는 거. 요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성립을 했어요. 자, 이번 동영상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보죠.